2장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절대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디즈레일리는 35세까지 독신을 유지하다가 이미 남편과 사별한 한 부유한 여성에게 청혼했다. 15세 연상이었던 이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50번의 겨울이 내려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랑이라고? 아니다. 그녀 역시 디즈레일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즈레일리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 1년 동안 디즈레일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둘은 결혼했다. 대단히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 상당히 계산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디즈레일리의 결혼은 누덕누덕하고 엉망진창인 결혼의 역사에서 단연빛나는 성공한 결혼 중 하나였다. 디즈레일리가 선택한 부유한 여성은 젊지도 아름답지도 똑똑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특히 문학과 역사 쪽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질러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다. 예를 들자면 도대체 누가 먼저야? 그리스인들이야? 아니면 로마인들이야? 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의 옷 취향은 기괴하다고 할 수 있었고 집안을 꾸미는 취향은 기상천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진정한 천재였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과 디즈레일리의 지능을 겨루려 들지 않았다. 디즈레일리가 재치 넘치는 공작 부인들과 재담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하여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 메리 앤은 가벼운 수다로 디즈레일리를 쉬게 해주었다. 디즈레일리는 점차 집에 돌아오는 일이 즐거워졌다. 디즈레일리에게 집이란 그의 마음이 긴장을 풀고 메리앤의 따뜻한 사랑 앞에 여유롭게 누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나이 들어가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협력자였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좋은 자였다. 디즈레일리는 매일 밤 하원이 마치자마자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메리앤은 자신의 남편이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30년 동안 메리앤은 디즈레일리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들어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재산으로 인해 디즈레일리가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죽은 후 디즈레일리는 백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받기 전부터 디즈레일리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간청하여 그녀를 귀족으로 만들고자 했다. 1868년 메리앤은 디즈레일리보다 앞서 지위를 받고 비콘스필드 자작부인이 되었다. 그녀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모자라고 산만하게 굴더라도 디즈레일리는 한 번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한 번도 비난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혹 누구라도 그녀를 비웃으려 하면 디즈레일리는 그 자리를 참지 않고 그녀를 격렬하게 옹호했다. 메리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30년 내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면서 전혀 지체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지만 한 번도 그녀가 실증난 적은 없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메리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메리앤은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다고 했다. 그의 친절함 덕분에 나의 생애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둘 사이에 흔히 하는 농담이 있었다. 디즈레일리가 당신도 알겠지만 난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라고 하면 메리앤은 웃으며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결혼해야 한다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러면 디즈레일리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메리에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놓아두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헨리 제임스는 말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니 반복해 보겠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스터 우드도 가족 안에서 같이 성장하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두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마라.